월세 1,000만 원이 나오는 건물이 있습니다. 바로 제 뒤에 있는 이 건물입니다. 지하 1층, 지상 9층에 지은 지 4년 된 신축급 건물입니다. 서울에 있는 건물에서 월 1,000만 원의 임대 수익이 나옵니다. 경매 물건입니다. 총 가구수는 15가구이고 2층부터 8층까지 원룸 각 2가구, 9층에는 투룸 1가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필로티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택배 보관함, 우편함, 전기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층 외벽은 검은색 대리석으로 고급스럽게 마감되어 있고 1층 현관 샤시와 각층 샤시도 품질 좋은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 엘리베이터도 13인승으로 넉넉한 크기의 브랜드 엘리베이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건물은 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서 걸어서 5분 안에 있는 초역세권으로 신림역은 하루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대학교, 구로 디지털 단지, 삼성역, 강남역 등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옵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좋은 1인 가구용 부동산은 드뭅니다. 이 건물은 신림역에서 나와 대로변을 타고 걷다가 서울 관악우체국을 끼고 골목으로 100m 정도 안에 들어오면 바로 마주치게 되는 이 건물입니다. 사거리 모퉁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시인성도 좋고 외관도 세련돼 보이는 아주 잘 지어진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깔고 있는 대지의 용도는 준주거지역이고 토지는 평당 5,500만원에 감정되어 토지 가격만 현재 17억 원입니다. 이 물건 2차 입찰 최저가와 같습니다. 건물은 건축 연면적 145평, 지하 1층, 지상 9층 건물입니다. 모두 합쳐 감정가격은 22억 2,200만원이고 1회 유찰되어 20% 감액된 17억 7,700만원이 2차 경매 입찰 최저가입니다. 이 건물의 실내를 보면 계단벽과 천장에는 균열이나 누수 등의 하자는 보이지 않고 아주 깨끗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아주 잘 지었습니다. 신림역 초역세권에다가 대로변에 가까이 있는 이 경매 물건의 단점도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면 이 건물이 위반 건축물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고 내용에는 옥상 32평방미터 판넬 다중주택 무단 증축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 건물에 임차되어 있는 임차인의 수는 모두 12명이고 임차 보증금의 합계는 8억 6천만원에 월세는 165만원입니다. 채권의 합계는 11억 6,500만원과 관악세무서 압류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의 낙찰후 임대 수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건물은 전체 15가구로 되어 있고 원룸이 14개, 투룸이 1개로 된 구조입니다. 현재 기존 임차인들의 임대 조건이 월세 기준으로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45만원, 보증금 6천만원에 월세 35만원,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45만원인 곳과 주변의 월세를 참고하면 이 건물의 원룸 임대 시세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 50만원으로 보면 적절한 수준으로 보이고 투룸인 경우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80만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원룸 14개에서 월 700만원, 투룸 1개에서 월 80만원이면 한 달에 총 78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이 경매 건물에서는 한 달에 780만원의 월세 수입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실투자 수익률을 보면 감정가 22억 2,200만원에서 80% 수준의 낙찰을 받고 낙찰가의 80%를 대출을 받는다면 은행에서 14억 2,200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세입자 보증금 1억 5천만원이 회수가 되면 내 돈 2억 9,400만원으로 내 건물을 갖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월세 수입은 780만원이 들어오고 여기에 대출받은 은행이자 620만원을 제외하면 내 돈 2억 9,400만원을 들여 건물이 생기고 월세가 나오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현재 경매 최저가 기준 6.5%의 임대 수익률을 얻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임대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단기 임대입니다. 개념적으로는 공간 임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기 임대는 계속해서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업무나 볼일로 며칠씩 출장을 가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모텔 같은 숙박업소에서 지내게 되는데 일을 꺼리는 사람들이 있고 가정집과 같은 편안함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용으로 계산해봐도 숙박업소에서 보내는 비용보다 오히려 적게 들어갑니다. 이런 점들로 인해 틈새 시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기 임대는 보통 1년 이상씩 하는 임대 기간을 일주 단위로 임대를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33M2나 리브 애니어와 같은 어플들이 등장하고 있어서 임대하는 데 편의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단기 임대의 임대료는 일주일 기준 10만원씩 하며 한 달 기준으로 하면 월 80만원 이상의 수익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부가적으로 관리비나 공실 등의 손실을 감안하여 월 평균 70만원 정도의 월세 수입을 기준으로 한다면 원룸 14개에서 980만원과 투룸 하나에서 80만원을 합친 1060만원의 월세 수입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러면 월 임대료가 1000만원이 넘는 건물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대 수익률도 약 7.2%에 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앞에서 언급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 임대의 경우 실투자금에 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낙찰 예상가를 이 건물 감정가의 80% 선인 17억 7,700만원이라고 하고 낙찰가의 80% 정도의 대출을 받으면 약 14억 2,200만원이 은행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취득세와 등기비를 합쳐 5% 정도의 비용을 더하면 순수하게 필요한 돈은 4억 3,40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경매에 나온 이 건물을 내 돈 4억 3,400만원을 들여 내 것이 되는 것이고 대출에서 받은 14억 2천만원에 대한 은행이자는 연 5.3% 기준 월 620만원을 월세 수입에서 제외한 월세 순수입 430만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임대 수익률 11.9%를 이루게 됩니다. 아주 성공적인 투자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 장점도 더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건물이 경매 낙찰로 예상되는 좋은 점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미국에서 금리 인하의 신호가 보이고 있어서 우리나라에도 금리가 현재보다 1%만 하락하여 4%대에 진입하게 된다면 대출이자가 월 110만원이 줄어드는 만큼 월세 수익 증가 효과와 건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둘째로 우리나라 오피스텔의 월세 가격이 2024년 1월 기준 전전월에 비해 0.03% 상승하며 상승세가 1년 이상 이어져 오고 있다는 한국부동산원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다가구 주택의 원룸 임대 수익 상승 전망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셋째로 서울의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가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자체에서 은행 금리보다 더 많은 임대 수입이 나오는 것은 그리 많지 않은데 이 경매 물건과 같이 주거용으로 임대를 놓을 수 있고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 경매 물건에 관심이 더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서울 전체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45%인데 비해 관악구의 1인 가구 비율은 63%로 서울 자치구 중에 최고로 높습니다. 넷째로 이 낙찰 가격이면 토지 가격만 주고 건물은 그냥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매 건물의 감정가는 22억 원이 넘는데 경매 최저 입찰가는 17억 원대로 감정가 중 토지만의 가격이 17억 원이기 때문입니다. 건물 가격은 없는 셈입니다. 낙찰 후 현재 전입되어져 있는 임차인들의 보증금은 대부분 법원에서 배당받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2022년 3월 29일에 설정된 관악세무서의 압류로 인해 금액에 따라 일부 후순위 세입자의 배당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보이나 명도의 어려움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2018년 6월 5일 토지에 설정된 신림신협의 근저당과 2019년 2월 14일 건물에 설정된 신림신협 근저당은 각각 말소 기준 등기가 되어 이후에 설정된 모든 권리는 말소되고 더 이상 낙찰자가 떠안게 되는 금액이나 권리는 없습니다. 자세한 권리 분석과 잔금 대출, 명도에 대해서는 부동산 경매 20년 경력의 제임스 경매에 문의하십시오.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상가주택의 경매 입찰일은 8월 13일 10시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진행되고 입찰보증금 1억 7,777만원과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제임스 경매였습니다.